아마도 제가 책 쓰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안녕하십니까? 독하게 성장하는 독한 언니 영애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홍성태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마케터들의 모임, 모비브라는 모임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공부만 하지 말고 직접 브랜드를 방문하고 경험해 보세요 라는 과제를 주셔서 그 과제에 맞춰서 방문을 하며 작성했던 리뷰가 책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책을 쓰기 전에는 브런치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책을 쓰겠다라는 목표였으면 어쩌면 이 책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책을 쓰겠다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경험한 것을 남겨보겠다라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책이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왜 그런지 계속 관찰하고 나만의 이유들을 찾아보면 어느 순간 그게 공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놀라운 거는 요새는 정말 책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책을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공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책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주제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잘 구축되신 분들이라면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내 책의 목차 만들기입니다.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다양한 챕터에 들어갈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쓸 어떤 사례나 경험 혹은 이론들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각 챕터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할 만한 주제들, 작은 주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글을 시작해 보는 것이 또한 두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브런치부터 시작했던 것처럼요. 글을 어딘가에 게재해야 되냐라는 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브런치가 있기 전에 5년 정도 지속한 일기가 사실 좀 글쓰기에 기반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일기를 쓰면서 제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글 자체를 쓰는 걸 연습을 하게 되고 습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브런치라는 도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일기보다는 구체화되고 논리적인 구조로 확장하는 도구로 썼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만 보는 글을 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뭐 워드라든지 필기감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종이에 쓰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에게 노출을 해야만 지속성이라는 동기부여를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브런치를 택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각자의 채널은 좀 다양하게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 메시지에 맞는 책을 여러 권 읽는 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단 책을 읽음으로써 구조라는 부분 그리고 논리를 설명하는 부분을 체화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사람마다 저자마다 책의 타입에 따라서 어떤 건 사례집일 수도 있고 어떤 건 개념서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뭐 경험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양식의 서로 다른 형태의 책을 접하면서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책 쓰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책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책의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는지를 보면 내가 책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에 담겨 있는 구조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책을 쓰실 때 바로바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목차마다, 그러니까 챕터마다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출판사에서 원고 수정하라는 요청이 훨씬 덜 올 것입니다. 정말 야속할 만큼 계속해서 정말 끝없는 수정을 거치거든요. 그 과정이 저는 결국에는 이 일관성과 깊이를 더하는 작업이라고 스스로 이 작업 끝난 후에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읽을 때 여기에 대한 구조를 정말 잘 파악하시면서 읽을 수 있다면 원고 수정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일기 쓰는 거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저는 사실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강연을 구성하는 것도 구조를 구성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강연도 조금 도움이 됐었고요. 일상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그게 책의 논리 구조를 구성하는 데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출판사의 처음 투고는 저의 지인의 조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브런치에 5편 정도의 글을 올렸을 때 10편 정도의 원고를 마저 채우고 출판사에 넣어보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실 반신반의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른의 조언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믿는 마음으로 출판사 10곳을 먼저 선정해서 투고를 했고요. 출판사를 선정했을 때는 제가 쓰고 있는 책과 유사한 브랜드를 주로 다루는 출판사 혹은 어떤 방문기를 좀 많이 출간하는 출판사들을 기준으로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100개의 출판사까지 컨택할 마음으로 시작한 10곳의 출판사 컨택이었는데 처음 시도하자마자 2시간 만에 회신이 왔어요. 한 번에 감사하게도 출판사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 됐든 그냥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쉽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점차 내공이 쌓이게 되면요, 더 어려운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부터 일기, 오늘부터 브런치 혹은 블로그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이라는 브랜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